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오늘 벌써 오후 6시 11분입니다. 자, 일단은 DS 단석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거를 좀 상장 때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죠. 경쟁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쵸?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 공모가라는 부분에 지금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결정됐어요. 자, 지금 뭐 이제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공시를 통해서 하나씩 특이한 점만 보고요. 그리고 첫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격 변동성은 어, 정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분명히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상장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좀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략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를 좀 앓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은 DS 단석이라는 건요. 여기에 좀 들어가 보시죠. 이 룰이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봅시다. 원래는 이 7만 9천 원에 이렇게 배정될 거였는데 10만 원까지 끌어올렸죠. 공모가 상단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장됐을 때 차익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부담감. 요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일반 투자자는 25%, 기관 투자자 75%죠. 자, 이 부분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만큼의 수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내년에도 IPO 시장은 뜨거울 겁니다. 그 이유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공동 대표 주관사 KB랑 NH 두 군데죠. 그러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KB증권사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어떤 이 증권회사마다의 배정 비율이 좀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품을 좀 팔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들 약간 좀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는데요. 이거 나중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총액 인수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이 경쟁률 미달이 돼서 실권주가 발생되면 얘네들이 이제 총액 인수를 하는 방식이다.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좀 중요해요. 차입금 상환과 구주 매출 금액 발행 재비용이라는 건데요. 어떤 부분을 볼 필요가 있냐면 610억 정도는 내가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부채를 갚을게요라고 해서 상장을 시키는 거죠. 요게 좀 시장에서는 안 좋은 요인으로 발생이 돼요. 자,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상장을 시킨다는 건 뭡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뭐 잘 벌고 현금 보유율이 꾸준히 있는 기업들은 보통 상장을 안 합니다. 혹시 그 비상장 기업 중에 블랙야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꾸준히 돈을 벌고요. 재무적으로도 상당 부분 현금 보유가 많기 때문에 상장을 안 시킵니다. 왜? 상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이 감사 수준이 한 10배 정도로 강해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스톤브리지 에코 1호 3호 투자 합자회사.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이제 3호 투자에 있는 펀드 매니저 후배가 있는 데인데요. 얘네들의 이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흘러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간단히 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이렇게 나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오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 있는 이제 친환경 정책 이제 그 바이든의 어떤 첫 번째 정책이죠. 자,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게 폐배터리라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도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데 한 1,500만 원 들더라. 4,500만 원짜리 차량 중에 3분의 1을 이 부분을 리사이클링 할 수는 없을까? 물론 지금 이게 내연기관이고 전기차 쪽의 비중이 작아요. 자, 이 부분 그리고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자, 이거 보면 재활용 사업을 하는 업체구나. 요게 이제 팩트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이든 정책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지를 봐야죠.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호재와 악재가 있지만 시장 분위기를 따졌을 때 중간 선거 결과가 상당 부분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향후의 변수상 그리고 현재에 대한 변수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다룰 때 제가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자, DS 한석 12월 20일 가격 상단과 하단 청약 백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대응 전략 자료인데요. 첫날 상장 구간에서는 분명 가격 변동성이 정말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적어놨으니까요. 반드시 참고하시고 저점 매도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DS 단석에서 추가적인 사업 부분을 좀 떼낼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만일에 기사로 나오게 되면 상장일 이후 분명히 이벤트가 발생될 겁니다. 반드시 아시고 고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를 통해서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자, 8706으로 이거 그냥 DS라고 해서 보내시죠. 예, DS라고 보내시면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합시다. 이 가격 전략집대로 이제 행동을 하시되 제가 이 바로 일전에 이 LS 머티에 대한 부분도요 다 패시브 자금 그리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자, 이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죠. 자,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상장일 처음으로 시장에서는 산업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추정을 할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DS 단석의 부분이 어떤 재사용, 리사이클링 방식을 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관 청약률이 17대 1로 작았죠. 이 부분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가를 나중에 끌어올리겠다. 왜? 관계사들 뭐 LNF나 이런 관련주들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것들이 고매도를 쳤었기 때문에 얘를 주가 상단에서 띄우게 되면 얘네들까지 급등이 나오죠. 그러긴 싫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서 배정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LS 머티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6천원 공가 상단에서 위치하긴 했지만 제가 일러드렸던 방법은 분명히 상장이 됐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끌고 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매도를 해라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았죠. 이때 청약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기관보다의 한 4배 정도 여러분들이 불리합니다. 근데 추가 청약하지 않아도 많은 배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일러드렸고 그런 분들 통해서 제가 화요일 날 이렇게 시초가 매수 그리고 시초가 매도 이거는 뭐냐면 12일과 14일이죠. 이때 제가 추가 매수해라 했던 건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자금 가능성 이때가 상장 첫날이었어요. 2만 원 시초가가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14일 목요일 날은 고점이었습니다. 36,000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에코프로 머티로 일시적 자금 이탈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예.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부분 특징적인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부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어떨까요? 예, 2만 원 밑에서 시초가죠. 이때 사야 되는데 이 37,600원이지만 제가 36,000원을 상단에 뒀던 이유는 항상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규 상장주잖아요. 다루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죠. 이 그릴리스에서 보시게 되면 상장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물론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55,300원이지만 위아래 변동성 기간에 큰 변동성을 우리는 이날 이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전부 다 신규 상장주에 밀집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릴리소스와 플로엠텍의 사업부, 그쵸? 이거 뭐 반도체 쪽이었고요. 얘는 쿠팡과 같은 어떤 의료 이 전문의약품을 거래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LS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는 분명히 배터리, 즉 전기차의 어떤 이 수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효율을 놀리기 위해서 이 둘에 대한 부분 울트라 캐파시티 양극재가 필요했던 거고 DS 단석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까? 그쵸?
산업군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역시나 이거죠. 자, 제가 제시해 드릴 거는 첫날에 대한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자료집을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릴 거고요. 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다 보내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이런 IPO나 신규 상장주는요, 제가 10조 원 가량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룰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15년 동안 제가 서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냐면,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았어요. 지금 공모주 신규 상장주를 투자하시긴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시장의 트렌드, 즉 이 산업군에 위치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배터리 산업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이제 LS 머티에 대한 이런 상장에 대한 이런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지금 뭐 원하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 2차 전지 산업,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인데 이 업종의 분위기가 상당 부분 안 좋아 있다고 한다면 상장이 되면서부터도, 예, 맞아요. 이 공모가 이상에서는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은 하방에 대한 부분이 급속도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한번 팔고 나서 다시 들어갔더니 큰 손실 나는 경우 많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날 이거 따상상 가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급락을 맞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 시장의 룰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지금도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이오 디젤 가스, 플라스틱 재활용,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어떤 부분의 섹터로 연결돼 있는가라고 보게 될 필요가 있죠. 그건요, 이렇게 봅시다. 글로벌 시장을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시장의 분위기가 이 제롬 파월이 지금 금리 동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산타랠리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기대감이 있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제롬 파월이 또 고용 지표에 따라 달라지죠. 이 신규 상장주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분명히, 예, 같이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산업은 뭡니까? 예, 사이클. 지금 원하는 시장의 트렌드인가를 보는 거죠. 자, 이런 전략들에 대한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DS 단석을 다루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예, 맞아요. 시장이 원하는 산업군인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그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첫날에 이거는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참고로, 첫날에 이 문자에 대한 부분은 다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 향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시게 되면 이거를 조금 더 초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기관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초과 청약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가격 상단과 하단, 첫날의 변동성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지금 오늘 만들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제가 올해 54라서 이게 좀 타잔들입니다. 단석 주주님들 환영합니다. 자, 이 만들었고요. 자, 여기로 링크 주소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링크 주소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제가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제가 운용사에 있었으면서 이런 어떤 기관들의 어떤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취해야 될 종목인가? 이때는 뭐 공모가에 대한 부분이 낮게 시작했는데 왜 이게 경쟁률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또 이런 글리스처럼 위에 상단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는 이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을 이해하시는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6천억 정도의 마지막 이제 코로나 시즌 때 수익을 내면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공적인 연구소입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어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권 세미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과의 이제 호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제가 검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좀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신규 상장주죠. 지금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시초가에 10만 원 이상에서 시작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10만 원 이하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가격 상단 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 상단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혹시 따상상? 아니면 네, 두 번째 얼마의 고가를 형성하실 거라고 봅니까? 요 이벤트를 맞추신 분들한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성은 대부분 이 지금 시장에서 별로 재밌는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분일 겁니다. 그쵸? 상장 주식을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자, 그 이유 때문에 공모주 투자를 거의 대부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유는 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읽지 않고 단순히 종목을 거래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서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서의 매력을 못 느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방은요, 제가 이 링크 주소도 보낼 텐데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아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의 교육 방이고요. 어떠한 뭐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쭉 머티, 에코프로 머티부터 해서 시장 바로 읽고 퍼센티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이제 시장에서 나중에 움직인 다음에야 이게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볼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한 예로 이제 탄산리튬 가격 있죠. 중국 탄산리튬 선물이 장 종류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사실 이때 에코프로 머티의 지분 가치가 아니고 탄산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얘네들은 수산리튬, 탄산리튬을 제조하는 업체죠. 가공하는 업체.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알고 접근하잖아. 이런 뜻입니다. 자,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다시 뭐 이 글리소스 이렇게 신규상장인데 이렇게 하락을 했죠. 사실 이 12월은요, 양도세 회피 물량들의 자금들이 이런 수급 공백이 빈 신규 상장주의 단발성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고 계셨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DS 단석을 거래하실 분들도 사실 이런 종목을 거래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맞나요? 잘 거래하신 분들도 있죠. 뭐 나는 시초가에 무조건 매도한다. 근데 그것도요, 뭐 정답이라는 거를 맞췄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그러면 이 종목은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맞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맞았나요? 아니죠. 그 종목들마다의 어떤 산업군에서 성장 산업에 위치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끌고 가야 될 애와 단기적으로 그날 팔아야 될 애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룰을 이해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어떤 주식 투자의 길라잡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제가 3개월 동안 했을 때 100만 명 정도 구독자가 생겼었죠. 근데 사실 연구소 활동을 하면서 이게 체력적으로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저도 서운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TS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집 진짜 어렵게 오랫동안 다 나눠드렸죠. 공모 청약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자, 이 전략 자료집 다 보내드릴 테니까 상장일 첫날은 정말로 큰 웃음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주식타자 안교수였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